지수 법칙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일단은 지수 법칙, 우리가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지수를 나타내는 이 거듭제곱 표현에 아주 복잡한 유형을 이제 몇 개를 봤죠. 상당히 어려웠는데, 오늘은 마지막 20번, 20쪽에 유형 7번 대소 비교를 보도록 할게요. 대소 비교,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소리인데, 이제 교재 보시면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다 무슨 말인지 다 한번 살펴보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 편한 방법으로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자, 먼저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지수 표현을 이용하는 거, 거듭제곱근의 지수 표현을 이용해서 어떤 밑이 같은 거듭제곱수들의 뭐 곱과 나눗셈 뭐 이딴 것을 봤는데, 이번에는 밑이 얘네 둘은 같을 수 있으나 얘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 표현으로 바꾸고 뭘 할 거냐면, 지수를 같게 맞춰줬을 때, 지수가 같을 때 밑이 누가 더 크냐 작냐 그거를 비교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듭제곱근을 고스란히 이용하는 거예요.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에 요 앞에 n제곱근 하는 요 n이라는 숫자를 맞춰줘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각각 거듭제곱근을 없애서, 거듭제곱근을 어떻게 없애냐면 거듭제곱해서 없애요. 이렇게 해서 없애서 풀어내는 방법, 요 세 가지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자, 얘를 하나씩 이 거듭제곱근들을 지수 표현으로 바꿀 거예요. 자, 요 놈은 2제곱근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2의 2분의 1제곱, 얘는 4의 3분의 1제곱, 얘는 5의 6분의 1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수가 같은 수들이 있을 때 뭐라고 할까? 2의 제곱이 있고 5의 제곱이 있어요. 지수가 제곱으로 같아요. 그럼 이 밑에 달려있는 수가 클수록 당연히 더 큰 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밑이 1보다 클 때거든요.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를 똑같이 맞춰버리면 밑이 큰 놈이 더 큽니다. 2제곱은 4고 5제곱은 25니까 지수를 맞췄을 때 밑이 큰 놈이 더 커져요. 따라서 지금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라는 지수를 다 똑같이 맞춰버릴 거예요. 다 똑같이 어떻게 맞추느냐? 지수들을 통분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통분이라기보다는 지수들을 통분을 한다라고 하면 통분을 해야 되겠죠. 분모가 6인 걸로 통분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얘네들의 각각을 6분의 3, 4의 6분의 2, 5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똑같이 맞출 건데 일단 분모까지는 맞았으니까 뭘 할 거냐면 이 분자에 생긴 이 지수들을 괄호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2의 세제곱에 6분의 1제곱 하면 6분의 3 됩니다. 얘는 4의 제곱에 6분의 1제곱, 얘는 5의 6분의 1제곱 이게 되고요. 괄호 안에 있는 수들을 다 계산을 해요. 8의 6분의 1제곱, 16의 6분의 1제곱, 5의 6분의 1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지수가 똑같이 맞춰져 버렸습니다. 그럼 요 밑이 큰 놈이 제일 큰 놈이고
밑이 제일 작은 놈이 제일 작은 놈이겠죠? 그러면 내가 비교하는 수들 중에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에요.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루트 2가 그 다음에 크고 예서제곱근 5가 제일 작더라 라고 답을 확신할 수 있겠죠. 자, 요건 뭐 한 거냐면 지수로 바꾸고 지수들을 통분을 해서 분자를 먹여서 여기 바깥에 남아있는 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라는 같은 지수가 남게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밑에 크기로 크기를 비교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을 거듭제곱근 요 앞에 달려있는 숫자 있죠. 2, 3, 6 하는 애들 얘네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질에 의해서 바꿀 수 있었냐면 요 바깥에 있는 P, 안쪽에 들어간 P 약분시킬 수 있었으니까 반대로 뭔가를 똑같이 더 곱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 밖에 있는 숫자를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맞춰볼 거예요. 자, 6으로 맞춰보려면 첫 번째, 이 2제곱근에는 6이 되려면 3을 더 곱했기 때문에 6제곱근 하면서 안쪽에도 3제곱 이렇게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제곱근은 6제곱근이 되려면 2를 더 곱했겠죠. 따라서 4의 제곱. 얘는 6제곱근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6제곱근 8, 6제곱근 16, 6제곱근 5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똑같은 거듭제곱근을 씌웠을 때 루트 3이랑 루트 5가 있으면 당연 루트 5가 더 크잖아요. 똑같은 루트를 씌웠을 때 이 안쪽에 들어간 애가 크면 크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은 수가 된다.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8하고 16하고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어요. 8의 6분의 1제곱이 6제곱은 8이라는 소리고 16의 6분의 1제곱이 6제곱은 16이라는 소리고 6제곱은 5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지수로 바꿔서 하느냐 거듭제곱근으로 바꿔서 하느냐 똑같은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보기 편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내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해요. 요거보다는 지수, 분수 형태가 편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약간 우리가 잘 안 쓰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세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1, 2번 안에서 방법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세 번째 방법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A를 루트 2라고 하고요. B를 4제곱근이니 세제곱근 4라고 하고요. C를 6제곱근 5라고 하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근을 이제 거듭 제곱해서 없앨 거예요. 근데 얘는요. 2제곱만 해도 루트가 벗겨지고요.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을 하면 세제곱근이 벗겨지고 얘는 6제곱을 하면 6제곱근이 벗겨져요. 근데 이 A, B, C를 다 똑같은 거듭 제곱을 하기 위해서 또 2하고 3하고 6의 공배수 따라서 얘네들을 전부 다 6제곱을 취하세요. 6제곱. 자, A를 6제곱, B도 6제곱, C도 6제곱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루트 2를 6제곱, 세제곱근 4를 6제곱, 그리고 6제곱근 5를 6제곱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 6제곱근은 6제곱 하면 5 그냥 벗겨진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루트 2는 제곱만 해도 벗겨지는데 세제곱을 더 하라는 소리죠. 요것이 2예요. 2의 세제곱하면 8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만 하면 없어지는데 걷다가 2제곱을 더 하라는 소리죠. 그럼 요것이 4고 4의 제곱이라 16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기 때문에 6제곱을 다시 되돌아가도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중간 거고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차피 6제곱에서 벗기니까 아까 86, 5 또 요 안쪽에 나와 있던 애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쵸? 어차피 2하고 3하고 6의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변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는 건 86, 5
걔네들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는 요 1, 2번 안에서 방법을 나에게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9번하고 19번은 요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을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요거 이용합니다. 자, A에서 만약에 B를 뺐더니 양수가 나왔어. 그럼 A가 B보다 컸다는 소리고 A에서 B 뺐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럼 A가 B보다 작았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져줄 거예요. 빼서 비교하는 거. 빼서 비교하는 거. 요거를 이용하는 것이 20번. 일단 19, 20번 풀어볼게요. 십구 번은 됐어요? 네. 20번 하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우리가 A 그냥 놓고 비교하자니 우리가 요렇게 뭐 거듭제곱근 형태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 친구들이라서 비교가 힘들겠죠. 다 양수야. 겁나게 좀 괜찮은 수들인데 이렇게 했다고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몰라요. 따라서 얘네들은 일단은 빼세요. A 빼기 B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비교합니다. 자, A에서 B를 빼면 루트 3 마이너스 세제곱근 4 이게 나오고요. B에서 또 C를 빼봐요. B에서 C를 빼보면 2 루트 3 마이너스 2 세제곱근 4 뭐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양수면 A가 큰 거고 음수면 B가 더 큰 거고 얘가 양수면 B가 큰 거고 음수면 C가 더 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요거는 두 번째 B 빼기 C는요 2하고 루트 3 빼기 세제곱근 4 이렇게 나오지. 여기도 루트 3이랑 세제곱근 4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때 뭘 하면 되냐면 루트 3이랑 세제곱근 4랑 누가 더 크냐만 비교하면 돼요. 얘가 더 크면 양수예요. 얘가 더 크면 음수예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겠지. 자, 이거 예원이 지수로 했니? 거듭제곱근으로 했니? 뭘로 했니? 19번 할 때. 맨 첫 번째 거요? 맨 첫 번째 거. 그쵸? 지수로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루트 3이라는 것은 이게 2 생략되어 있으니까 3의 2분의 1제곱. 얘는 4의 3분의 1제곱. 지수를 통분하자. 3의 6분의 3제곱. 4의 6분의 2제곱. 그럼 얘는요. 3의 세제곱의 6분의 1제곱. 얘는 4의 제곱의 6분의 1제곱. 이거는 16의 6분의 1제곱이고 얘는 27의 6분의 1제곱이에요. 얘가 더 크죠? 그죠? 27의 6분의 1제곱이 더 큽니다. 그 말은 루트 3이 더 크니까 이거 양수예요. 루트 3이 더 크니까 양수예요. A 빼기 B가 양수니 그럼 A가 B보다 크다는 거고 B 빼기 C가 또 양수면 B가 C보다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A가 제일 크고 B 그 다음에 C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두 가지가 더해진 형태의 수들은 우리가 빼서 비교하는 거를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빼서 비교를 하실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 했으니까 A, B, C라는 순서가 한 방에 나왔지만 이게 잘못 빼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A가 B보다 커. A가 C보다 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A, B, C 세 개 중에 A가 대빵으로 큰 거긴 한데 요 뒤에서 B하고 C하고 누가 더 큰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 비교하고 B 빼기 C 해서 얘네들 중에 누가 더 큰지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3번을 하셔야 돼요. 나는 2번에서 끝냈는데 때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3번 비교를 한 다음에 최종 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연습 문제 우리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 괜찮은데 우리 이제 스텝 1까지만 할 거예요. 15번까지 할 건데 다 앞에서 풀었던 유제랑 비슷하네요. 유제랑 비슷한데 뭘 봐야 될까?
쉽게 골라서 풀어주는 게 낫겠죠. 우리 풍산자도 풀어야 되니까. 10번하고 일단 22쪽 보시면 10번 있고요. 23쪽에 15번 있어요. 일단은 11번은 왼쪽부터 이제 통분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10번 볼게요. 10번.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풀이법이랑 살짝 다른 애가 나오니까 5에 A 빼기 B제곱이 일단 4에 A B분의 A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 우리가 일단은 이걸 보면 4에 이렇게 지수를 분리해서 쓰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나와요. 그 4의 A분의 1제곱이랑 4의 B분의 1제곱을 만들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4의 A분의 1제곱 곱하기 4의 B분의 1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니까 얘네들 각각을 구해주면 되게 좋겠죠. 근데 지금 요걸 봤을 때 지수가 A랑 B가 이렇게 엮여진 지수예요. 그래서 A랑 B랑 엮여진 지수를 가지고 A, B를 따로 뜯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러한 1차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쳐봐요. 더하면 B가 없어지죠. 그쵸? 자, 지수인데 더하면 B가 없어진대. 그 말은 얘네들을 1번식, 2번식이라고 두면 1번식과 2번식을 곱하면 얘랑 얘를 곱하면 5의 3a 제곱 하면서 B가 없어져요. 일단 A만 고립을 시킨 거죠. A만 남긴 거예요. 그럼 직접 곱해봐요. 이거랑 이거 곱하면 64죠. 64. 그럼 봐요. 64는 4의 세제곱입니다. 5의 3a 제곱이 4의 세제곱이야. 우리 양변, 지수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기 가능했죠? 3분의 1, 3분의 1 곱하면 5의 a제곱이 4 됩니다. 그리고 나 a분의 1제곱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가능하죠.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취하면 5가 4의 a분의 1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A랑 B를 뜯어냈어요. 얘네들을 지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즉 1번과 2번식을 곱해서 자, 그 다음에는 A가 사라졌으면 좋겠죠. A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내가 요거를 알고 있어요. 요거 5의 A제곱이 4다는 거를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대입할 수가 있는데 2번식을 볼까요? 2번식에서 5의 A-B제곱은 5의 A제곱 나누기 5의 B제곱이에요. 지수법칙 거꾸로 간 거죠. 얘네들 나누기 하는 건 지수를 빼는 거다. 그런데 얘가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4 나누기 5의 B제곱이 결국은 2라는 소리입니다. 4 나누기 얼마 해야 2야? 얘가 2라는 소리겠죠. 5의 B제곱은 2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얘도 5의 2의 B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양변에 B분의 1제곱을 취해서 5가 2의 B분의 1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 두 개 들고 갈 건데 아니 난 4의 B분의 1제곱 필요한데 4의 B분의 1제곱 근데 나는 2의 B분의 1제곱 데리고 있죠? 2를 제곱하면 4가 돼요. 따라서 요것을 양변을 제곱을 해봐요. 그럼 2의 B분의 1제곱의 제곱이 되는데 이 2를 2제곱의 B분의 1제곱 만들 수 있다고. 4의 B분의 1제곱은 25네요.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니? 얘가 5고요. 얘는 5제곱이고요. 계산하면 125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살짝 보지 못했던 유형이 튀어나와서 한번 풀어보아 드렸었더랬습니다. 이 두 식을 가지고 일단은 A, B를 일단 이거 2A 더하기 B나 A 빼기 B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수를 뜯어서 이런 식으로 A와 B를 따로따로 보자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따로따로 보기 위해서 지수에서 B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지수를 더할 거야. 곱하죠.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지수 3썰구고 A분의 1 지수에 곱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조금 간단해 보여서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여기다가 4를 대입했더니 5의 B제곱은 2가 되더라. 따라서 양변에 B분의 1제곱을 취하면 이렇게 되고 나는 4의 B분의 1제곱이 필요하니까 얘를 다시 제곱을 하세요. 제곱을 하셔서 4의 B분의 1제곱이 5제곱이다를 얻어냈죠. 정리 한바탕 하시고요. 정리 다 됐으면 15번 가겠습니다. 가도 되겠죠? 네. 네, 15번. 그리고 15번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거듭제곱근 크기 비교 방금 해봤는데 두 번째 수가요.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가요. 2도 나오고 3도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풀어보지 못한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2가 나오고 3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은 지금 얘네들이 거듭제곱근이 여러 개가 취해진 모양이니까 한꺼번에 바꾸도록 할게요. 하나로 합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거듭제곱의 성질에 의해서 6제곱근 27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지수까지 바꿔버릴까요? 27에 6분의 1제곱. 뭐 소인수분해 하면 좋은데 소인수분해 얘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봐도 좋고 아니면 그냥 잠깐 이렇게 둬도 좋고 잠깐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 우리 한 번에 갑시다. 자 2하고 3이 있어요. 근데 2는 세제곱근만 받아요. 세제곱근만. 근데 3은요. 세제곱근에 제곱근까지 받아요. 그 말은 6제곱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는 3분의 1제곱, 3은 6분의 1제곱 이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수, 첫 번째 2는 루트만 받아요. 두 번째 3은요. 제곱근에 세제곱근 받으니까 6제곱근 3이 돼요. 2의 2분의 1제곱, 3의 6분의 1제곱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수 형태로 바꿔놓고 앞에서 뭐 하기로 했었냐면 지수를 통분하기로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갈 거예요. 요 지수들을 이 밑이 두 개가 있기는 하지만 통분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6으로 통분하면 되겠죠. 통분하시면 얘는 통분됐어요. 얘만 통분하면 되죠. 6분의 2, 3의 6분의 1. 얘는 2의 6분의 3, 3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 놓고 뭘 할 거냐면 요 분자를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그것도 똑같이 갈 거예요. 2제곱에 6분의 1제곱, 3의 6분의 1제곱.
얘는 2 세제곱에 6분의 1제곱, 3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갈 거예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A, B, C라고 합시다. 다시 한번 밑에 줄에다 적을게요. A가 27의 6분의 1제곱 되고요. B는 4의 6분의 1제곱에 3의 6분의 1제곱 돼요. 그죠? C는 2의 8제곱이니까 8의 6분의 1제곱에 3의 6분의 1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문제였어요. 얘네 둘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러한 지수 법칙을 사용할 거예요. 아, 둘이 곱한 놈의 지수가 같이 붙어버리면 하나씩 지수를 붙이면 된다. 반대로 지수가 똑같으면 밖으로 꺼내 묶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6분의 1제곱으로 바깥에 묶어내면 결국은 12의 6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8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24의 6분의 1제곱이 돼요. 그러면 A, B, C가 지수가 다 똑같고 그때 제일 큰 놈은 이놈이 되겠죠. 이놈. 그래서 27의 6분의 1제곱이 가장 크더라. 자, 문제에서 가장 큰 수를 K라고 하자 했어요. 27의 6분의 1제곱이 K야. 근데 요거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의 세제곱이라서 최대한 간단하게 3의 2분의 1제곱까지도 간단히 냅니다. 자, 그러면 K제곱을 구하시오 했어요. K제곱 3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시오. 3이죠. 답이 3이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크기 비교. 아까 이렇게 하는 거 다 해봤고 빼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똑같이 통분하듯이 맞춰주고 넣어주고 같은 지수로 밖으로 뺄 건데 이 지수를 하나만 써서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텝 2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일단 빼먹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21번입니다. 21번. 버리기 아쉬운 문제. 21번. 21번 같은 거 약간 모의고사 유형 문제기는 해요. 모의고사 유형 문제인데 대신에도 교과서에도 있는 유형이기도 하고 얘는 뭐냐면 식을 직접 던져주는 문제예요. 문자를 I0, IA, A 해서 문자를 여러 개를 던져 쓰기는 하지만 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식만 적절히 잘 이용하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1번 문제를 좀 읽어보고 이해를 해보자면 자, 어느 강의 수면에 빛의 세기가 I0인 빛을 비추었을 때 수심이 A인 곳에서의 빛의 색이 IA에 대하여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자, 이때 I0라는 A가 나오고 IA가 나오고 A미터라는 애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든 뭘 하든 요거를 수면의 빛의 세기 이거는 수심 A미터 A미터에서의 빛의 세기예요. 얘네들의 뜻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딱 줘줘요.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 비춰주는 거긴 한데. 이거 보면서 수면의 빛의 색이 I0 수심이 A미터인데에서 빛의 색이 IA 이런 식이 있네. 이건 뭐예요? 자, 이때 수심이 5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수심이 15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의 몇 배인가? 자, 이거 읽으면서요. 수심이 5m인 곳의 빛의 세기는 I5. 수심이 15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I15. 그럼 이제 I5는 I15의 몇 배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K를 찾으려면 I5를
I15로 나누면 되잖아. 그죠? I5랑 I15가 뭐야? 여기서 A가 5일 때예요. A가 5.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수심이 5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15m인 곳에 빛이 몇 배냐? K를 찾고 싶으면 I5를 I15로 나누리라. I5가 뭐냐? I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0.8 하고 곱하기 5. A가 5니까요. 그냥 10에다가 A에 5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I15는 뭐냐? I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0.8 곱하기 15. 15만 대입했어요. 그럼 요거 보세요. I5는 I0 곱하기 10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그쵸? 그 다음에 얘는 I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 이게 되는 겁니다. 끝났죠? 이제 나눌 거예요.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I5를 I15로 나누리라. 요 부분에 요거잖아요. 아니, 선생님, 저 I0 모르는데요? 몰라도 돼요. 왜? 나눌 거잖아? 나누면 약분되잖아.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요것만 나누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나누는 거. 자, 지수를요. 밑이 같은 거듭제곱 수잖아. 지수 법칙이에요. 나누기 할 때 지수 뺀다 그랬죠? 위에 있는 지수에서 아래에 있는 지수를 빼세요. 그럼 이제 더하기 10이니까 10의 8제곱 되겠죠. K는 10의 8제곱. 따라서 10의 8제곱 배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세 문자들,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뭘 구하라고 했을 때 말로 주저리 표현된 걸 이렇게 문제에서 준 기호로 바꾸시고 얘가 몇 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공식이죠. 공식을 준 거예요. 공식에다 대입해서 정리 좀 하신 다음에 약분, 나누기 하실 건데 원래 몰랐던 애는 애시당초부터 날라갈 거니까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하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연습 문제에 풍산자를 할 건데 풍산자까지 다 하라면 힘들까? 자, 풍산자 잠깐만 펴보세요. 일단은 요거 개념된 연습 문제 숙제고요. 풍산자도 14쪽에 고득점은 빼줄 거예요. 고득점은 뺄 건데 이제 앞에 12쪽까지 풀어 오시면 되는 거고 우리 13쪽 문제 좀 풀겠습니다. 13쪽. 지금 13쪽을 좀 푸시죠. 풀고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좀 푸세요, 지금. 보세요. 45번에 2이고요. 46번에 3루트 2, 47번에 10, 48에 141, 49에 3분의 2루트 2, 50번에 3분의 10, 51번에 10에 3분의 5제곱의 n.
질문. 46, 48, 51이요. 46, 48, 50. 자, 46번부터. 46번도 지금 A, B, C, D가 누구 더하기 누구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세제곱근 3, B는 루트 2 더하기 3 세제곱근 3, C가 세제곱근 3 빼기 3 루트 2, D가 2 루트 2 빼기 3의 세제곱근 3. 자, 일단은 루트 2나 세제곱근 3이나 양수예요. 근데 얘네들은 양수들을 더했고 얘네들은 뭔가에서 뭔가를 뺐죠. 그러면 얘네들이 얘네들보다 약간 크겠네요. 따라서 A, B 먼저 비교하고 C, D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자, A, B를 비교할 때 빼기 간다고요. 빼기. 빼요. 여기서 여기 빼면 2 루트 2 더하기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3. 그러면 얘는 루트 2하고 세제곱근 3만 비교하면 되겠군. C 빼기 D도 볼까요? C 빼기 D. 자, C.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 4 세제곱근 3. 여기서 여기를 빼요. 마이너스 5 루트 2. 3분의 내가 제대로 쓰었니? 제대로 쓰지 못하였니? 왜 2였어요? 빼면 5네요. 5. 얘는 5로 묶어서 세제곱근 3과 루트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루트 2하고 세제곱근 3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여기다가 볼까요? 루트 2하고 세제곱근 3을 볼 거야. 지수로 바꾸죠. 2의 2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통분을 하죠. 2의 6분의 3제곱, 3의 6분의 2제곱, 이 분자를 안쪽으로 넣었죠. 2의 세제곱의 6분의 1제곱, 3의 제곱의 6분의 1제곱, 얘는 9의 6분의 1제곱, 얘는 8의 6분의 1제곱이네요. 그러면 세제곱근 3이 조금 더 크네요. 세제곱근 3이. 그러면 다시 A, B로 돌아와서 세제곱근 3이 더 커요.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뺐다는 소리니까 이거 음수라는 소리죠. 얘가 더 커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라는 소리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A 빼기 B가 음수면 B가 더 크다는 거고요. C 빼기 D가 양수면 C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A하고 C 중에서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얘네들은 더해줬고 얘네들은 뺐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더 크게 나타나겠지만 A하고 C의 비교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C의 비교. A 빼기 C 볼게요. A 빼기 C. A 빼기 C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죠. 6 루트 2 A 빼기 C 하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3. A하고 C 빼는 게 좀 거시기 하네요. 자, 얘네들은 6루트 2에서 세제곱근 3 요거를 비교할 건데 얘를 어떻게 볼까요? 얘가 루트 72야. 그죠? 36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제곱근 3이야. 72, 루트 72하고 세제곱근 3을 비교할 거예요. 72의 2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얘는 72의 6분의 3제곱, 얘는 3의 6분의 2제곱.
지수를 넣으면 72의 세제곱의 6분의 1제곱이고 3의 제곱의 6분의 1제곱인데 72의 세제곱 계산할 거 아니지만 현저히 얘가 크죠. 3의 제곱보다 훨씬 크잖아. 얘가 훨씬 큽니다. 얘보다. 따라서 양수. A가 C보다 크다는 소리가 되겠죠. A가 C보다 크다. 그럼 크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A고요. 그 다음에 C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D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놈과 큰 놈을 더하랬니? B하고 D 더하면 되겠죠? B하고 D 더하면 3 루트 2에 이거 더하면 없어지는 3 루트 2가 답이네요. 우리가 이제 숫자들의 첫인상이 뭐 누군가가 더해져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배에서 더한 애들과 몇 배에서 뺀 애들 당연히 크기 차이가 얘네들 크고 작고가 나뉘죠. 그래서 A, B 비교하고 C, D 비교하고 이 중간에 끼어있는 A랑 C를 비교할 건데 당연 A가 훨씬 크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크기 나오고 B하고 D를 더했고요. 되셨으면 자 18번을 갈게요. 48번. 얘는 B 루트 A 더하기 세제곱근 B가 자연수래. 당연 얘네들 각각 자연수여야 더해서 자연수 나옵니다. 자, 루트 A가 자연수인 거부터 볼까요? 루트 A가 자연수다. A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루트 처음 배울 때 했었죠. 루트 A가 자연수니? 그럼 A 자체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 형태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10하고 20 사이에 있는 제곱수. 3, 3은 9고 5, 5, 25인데 4, 4, 16이에요. 4제곱, 즉 16이라는 게 들어가요. A가 16일 때 루트 4 하면서 얘는 2라는 자연수가 되겠죠. 루트 16 하면서 4라는 자연수가 되겠죠. 아무튼 간에 A는 16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제곱근 B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세제곱근 안에 세제곱이 들어있어야 벗겨지거든요. 따라서 왜 A예요? B가 자연수의 세제곱이에요. 얘는 세제곱수가 됩니다. 그럼 100하고 130 사이에 있는 세제곱수는 뭐냐? 세제곱수를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봐요. 얘는 8이고 3의 세제곱 27밖에 안 되고 4의 세제곱 64고요. 5의 세제곱이 125, 6의 세제곱이 216, 얘가 100하고 130 안에 들어있는 유일한 세제곱수가 되겠죠. A가 16, B가 125, 얘네들 더하면 141.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각각의 것이 자연수면 된다로 푸는 거예요. 자, 51번 갈게요. 자, 우리가 지수라는 개념 배우고 나면 로그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개념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얘네들을 이용한 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런 놈의 풀이가 그 다음 단원입니다. 지수 다음에 로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하면서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를 가지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세울 때
당연히 방정식, 부등식 배우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 활용이라는 놈을 배워요. 이 활용이라는 놈에서 51번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잘 보시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은 51번. 매 분마다, 그러니까 1분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식하는 박테리아가 있다. 어느 날 정오의 박테리아 수를 N, 자, 12시죠. 오후 12시가 정오예요. 오후 12시에 박테리아 수가 N마리였는데 12시 30분, 30분이 지난 후에 10N이 되었다라고 할 때 12시 50분에 박테리아 수는 몇 마리게? 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중요합니다. 매분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식한다라는 게 겁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일정한 비율,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1분마다, 매분이니까 1분마다 박테리아 수가 K배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정한 비율이라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매번 K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래요. 이런 말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일정한 비율이라는 것은 매 시간 또는 매 주기마다 몇 배, 똑같은 배수만큼 계속 곱해져 나가는 게 일정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시에 박테리아 수가 N마리였으면 12시 1분에는 1분 지났잖아요. K배 된다는 거예요. N의 K배. 그 다음에 또 1분이 지나서 12시 2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1분 전에 이놈의 또 K배가 곱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K제곱배가 되겠죠. 원래 있던 처음 계산했던 요 N이라는 수에 K제곱배가 됩니다. 그럼 12시 3분까지만 해볼게요. 12시 3분. 방금 1분 전에 요 말이었는데 요 놈의 K배가 또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은 뭐야? K의 세제곱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이해 같이 되죠. 1분마다 K배가 되니까 2분 지나면 K의 N제곱, 3분 지나면 K의 세제곱, 2제곱, 세제곱. 그러면 12시 하고 30분이 지났을 때는 K가 30번 곱해져야 정상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 분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K배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분마다 K배 되니까 요런 얘기를 바탕으로 보면 12시에 N마리였을 때 12시 30분에는 요 비율에 따라서 K의 30제곱 N이 되어야 정상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10N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이 K를 찾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라 K를 여기서 정리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N을 떼시고 K의 30제곱이 10이에요. 그럼 K는 얼마냐? K의 지수가 1로 바뀌었죠? 양변의 지수에 30분의 1을 곱했다는 소리예요. 10에 30분의 1제곱이다. 그리고 1분마다 10에 30분의 1이 곱해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12시 50분으로 가겠습니다. 12시 50분. 자, 요거 12시에 N마리였던데 12시 50분이 됐어요. 50분이 지났죠? 그러면 K의 50제곱 N이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K가 얼마예요? 이거예요. 데려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10에 30분의 1에 50제곱하고 N마리 이거 곱하면 지수를 곱하니까 10의 3분의 5제곱 N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정한 비율이라는 놈의 해석을 잘 이해를 하시고, 뭐 이렇게 앞으로 1분, 2분, 3분 해보지 않아도 이 1분마다가 30분이 지나면, 30번이 지나면 K의 30제곱 그냥 지수가 들어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굳이 몇 개 해봐서 지수가 변하는구나 안 해봐도 요 정도는 바로 나오면 좋겠죠. 정리 다 되셨으면 시간이가 애매한 관계로 로그를 나가면 거시기 하니까 지수가 정리가 되면 로그를 나갈게요. 일단 12쪽에 44번 문제 학평 기출이라는 것은 학력평가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44번 문제 일단 먼저 풀어보세요. 네. 안 풀어주면 같이 봐야죠. 44번. 알파벳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기면서 비행기가 항력을 이겨 등속 수평 비행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필요 마력이라고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필요 마력을 P 그리고 항력 계수라는 것을 C. 이때 이 계수라고 쓰는 거는 상수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행 속력을 B, 날개 넓이 S, 자 사이에 P는 150분의 1K CV 세제곱 S이더라. K는 또 상수네요. K도 상수. 자 날개의 넓이의 B가 1대 3인 두 비행기 A, B가 동일한 항력 계수를 갖고 각각 등속 수평 비행하고 있을 때 필요 마력의 B는 1대 루트 3이고 비행 속력은 각각 VA, VB이다. 자, A랑 B가 있어요. A 비행기, B 비행기 두 친구가 있는데 얘네들의 항력 계수는 동일하대요. C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비행 속력을 VA, VB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날개 넓이가 1대 3이래요. 1대 3. 그 다음에 필요 마력의 B도 1대 루트 3이래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VA와 VB의 B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일단은 얘네들의 B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B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1대 3이야? 날개의 넓이를 S라고 하기로 했죠. 얘가 S면 얘는 3S 갖는다는 소리고요. 마력이 1대 루트 3이야. 얘가 P 마력이라고 한다면 야는 루트 3 P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가지고 이게 똑같은 문자를 사용해야 우리가 어차피 요거를 계산할 거잖아. 요거를 계산할 건데 여기에서 PCS가 다 약분이 될 수 있도록 같은 문자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 A의 필요 마력을 식으로 써보면 150분의 1 K, C, VA의 세제곱 S 이게 되죠. 그 다음에 비행기 B의 필요 마력은 루트 3P는 150분의 1K 똑같고 C 똑같고 VB의 세제곱 그리고 3S가 됩니다. 자, 요 놈을 VA와 VB의 비를 나눠야 되니까 얘를 VA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50을 곱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나눠주면 될 거예요. 얘가 150P에 K, C, S를 나눈 거. 단순하게. 그 다음에요. 이거 VB의 세제곱도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은 상수부터 정리를 할게요. 여기 계산하면 50분의 1이고요.
50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50을 이렇게 곱하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50 루트 3p를 k, c, s로 나누는 게 50 루트 3p. 그게 VB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대로 데려와서 VB분의 VA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세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VB 세제곱분의 VA 세제곱으로 만들어 볼게요. 얘네들 분수로 요대로 엮을 건데 분모가 똑같죠? 분모 똑같으면 KCS를 분자 분모에 곱한다 치면 이거 다 날라갈 거예요. 그럼 이제 50 루트 3P에 150P 생기는데 P도 날라가겠죠. 그러면 짠짠 짜라란 이것도 하면 루트 3 오예. 요 놈들의 세제곱이 루트 3이에요. 자, 요거를 VB와 VA의 커다랗게 세제곱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얘도 뭐 치수로 바꿀까? 3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VB, VA의 세제곱이 3의 2분의 1제곱이에요. 나는 이거 세제곱 필요 없어요. 그럼 양변에 지수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고요. 3분의 1을 곱하면 그러면 3의 6분의 1제곱 이 나오죠. 답이 1번이에요. 공식이 있는데 A와 B 두 비행기에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자를 많이 쓰는 건 추천하지 않고 C가 똑같다 했고 얘네들은 B가 주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식에서 VA, VB 떼다가 정리하시면 되겠다. 됐나요? 네. 네. 그 연습 문제랑 여기 12쪽까지 다 해올 수 있겠지요? 화요일까지는? 네. 네. 풀어오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줄 테니까 답안지로 채점까지만 해갖고 오세요.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요. 안녕히 계세요.